안녕하세요. 저는 NNT 대표 조경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AI는 어떤 브랜드를 인용하는가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가 제가 생각했을 땐 아마 맞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이 SEO랑 AO랑 GEO를 한국에서 많이 케이스를 만들어 본 회사고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제가 밖에다가 막 엄청 브랜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기회로 저희가 나름대로 찾은 답, 그 다음에 우리는 GEO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좀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정리해가지고 좀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많은 걸 넣었고 좀 많은 정보들이 있는 건데 끝날 때쯤 되면 제가 그래도 어떤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지 다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들 알고 계시진 않을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회사는 단순히 SEO나 AO나 GEO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 사실 어려운 마케팅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RM이라든지 뭐 퍼포먼스 마케팅 코드화, 앱 스토어 옵티미제이션이나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데이터 엔지니어링, 뭐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제 어떤 거든 간에 저희는 되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되게 독특한 건 저희 회사 전체 인원의 20%는 이제 프로덕트 팀이에요. 그래서 그로스 엔지니어 그룹이 있고, 그 엔지니어들은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하고 AI 에이전트도 만들고 뭐 AI PM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 리소스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좀 독특한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컨텐트 크리에이션까지 다 하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웬만하면은 할 게 없게 만드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고객사는 뭐 한국의 여러 가지 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등등, 그다음에 글로벌 브랜드들과 함께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나 이제 공동 대표님이나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마케팅만 한 회사 사람들이 하기보다는 뭐 되게 독특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되게 독특한 시각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보고 디지털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GEO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제가 바라보는 2026년의 마케팅 구조는 어떤가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2010년의 마케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모바일 스택이 나오면서 그것들을 되게 많이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장점이 되는 어떤 그런 뭐 모바일 스택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 들어오고 이제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면서 이 모든 스택에 AI 레이어가 붙으면서 단순히 이제 그냥 복잡해진 것뿐만 아니라 차원이 하나 더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제 한 명의 사람들이 모든 마케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되게 복잡한 시대가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건 훨씬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더 쉬워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걸 쭉 봤을 때 80년대랑 90년대는 그냥 미디어 바잉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 TV 광고라든지 아니면 라디오라든지 5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그런 미디어 바잉의 시대였고, 2000년대부터 검색 그 광고건 SEO건 검색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개념들이 좀 시작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는 모바일 마케팅 스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모바일 마케팅 스택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지금은 거기에 AI라고 하는 레이어가 하나 더해진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화되기 시작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비교를 했을 때 80년대에 우리가 뭐 이것보단 당연히 더 많았겠죠. 근데 되게 중요한 어떤 신경 써야 되는 마케팅 분야를 봤을 때는 뭐 TV 광고가 압도적으로 중요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마케터가 이거를 다 알 수도 없고 뭐 운영할 수도 없고 전문가가 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간에 저희는 굉장히 많은 마케팅 문제를 보기 때문에 2026년에 가장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마케터분들이 고민을 하나라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GEO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GEO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과거 한 4, 5년 전부터 정말 많은 케이스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오지 않았을까, 그런 입장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이 발표의 근거는 200개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 내부 리서치,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리서치들을 종합적으로 말해서 뭐 글로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운영이 되는가,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속 가능하고 임팩트가 있는 방향성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좀 난감한 경우가 이제 저희한테 처음에 미팅 요청을 주셨을 때 GEO를 하고 싶어요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마치 저희한테 마케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GEO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하고 GEO라고 하는 것도 그 각자의 목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이것을 총 4개의 분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일즈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케팅, 세 번째로는 PR 슬래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크나 오퍼레이션 사이드,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일즈 쪽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일즈 쪽에서는 SEO랑 AU, GEO 같은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왜 근데 세일즈를 저희가 쇼핑으로 정의를 했냐면, 사실 GEO라고 하는 거를 그냥 왜 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저희는 매출을 늘리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챗GPT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 가격 비교나, 구글은 GMC를 통한 구글 쇼핑이나 챗GPT는 이제 미래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 기능들이 더 상세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대응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당연하잖아요. 네이버 쇼핑에서 가격 비교에서 우리 랭킹이 올라가면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과 굉장히 직결되고 심지어는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걸로 매출을 바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왜 중요하냐, 그리고 네이버 쇼핑 에이전트 대응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다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가격 비교나 네이버 쇼핑 에이전트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요를 이제 이렇게 조금 이런 프로세스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황을 진단을 하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최적화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활동들이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리소스도 굉장히 좀 많아요. 단순히 그냥 마케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리소스도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 어떤 전문가 조직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좀 그런 업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이버 EP를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브랜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브랜드 스토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최적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같은 걸로 보면은 저희가 LG전자랑도 좀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데일리로 완전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우리가 제대로 랭킹이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매일 데일리로 이걸 체킹하고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트래픽이 오르고 매출이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케아 같은 경우가 제가 좀 되게 애정하는 케이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글로벌 임원들을 설득을 했어요. 글로벌 임원들을 설득을 했고, 왜냐하면 너네의 브랜드가 네이버에서 너무 리셀러들이 많고 브랜드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네이버 로컬라이제이션을 제대로 했을 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라고 해서 시작을 한 프로젝트고, 굉장히 많은 설득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좀 되게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팀 자체가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로 뽑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거를 좀 오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럭셔리 브랜드를 D2C 몰에서 사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백화점 가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네이버 쇼핑 최적화할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굳이 사람들이 와서 루이비통 D2C 몰에 와서 구매를 할까 했는데, 어쨌든 했을 때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럭셔리가 굳이 D2C 몰에 사야 될 필요가 없는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도 하면은 매출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좀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네이버 쇼핑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SEO를 한다는 거는 네이버 쇼핑 에이전트를 대응하는 거랑 사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SEO를 잘하면 네이버 쇼핑 에이전트에서도 노출될 확률이 매우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SEO나 GEO 관점에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을 건드리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케팅 쪽으로 넘어오겠는데요. 마케팅 쪽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컨텐츠를 배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시장에 배포가 되는 좀 프로그래매틱한 방식으로 SEO나 GEO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글을 쓰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불닭이 있고 불닭.com 글로벌 웹사이트의 그로스를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SEO도 하고 이제 GEO도 하고 뭐 CRM도 하고 하는데 뭐 프로덕트 애널리틱스도 하고 이런데 저희가 어쨌든 처음 받은 좀 챌린지 중 하나는 이제 불닭.com이란 웹사이트가 기존에 없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죠. 그래서 다른 웹사이트들이 불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SEO적인 이득을 보고 있었고, 뭐 예를 들면 히스토리, 그러니까 불닭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하거나 챗GPT나 퍼플렉시티에 리서치를 했을 때 뭐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다 컨텐츠를 만들고 불닭.com 블로그에다가 배포를 하고 챗GPT나 퍼플렉시티에서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케이스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뭐 저희가 이제 LG U+랑 일을 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구독을 하면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것들을 좀 할인해주는 그런 구독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뭐 다른 혜택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해야 되는 건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싸게 보고 싶다라 그러면 챗GPT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 넷플릭스 싸게 보는 법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거나 리서치를 하겠죠. 그때 네이버 AI 브리핑이나 아니면 챗GPT에서 이제 하나의 옵션으로 나와줄 수가 있냐, 테이블로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줄 텐데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정보들이 제대로 노출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글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글들을 배포를 하고 그것들을 네이버나 구글 혹은 챗GPT가 제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U+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 티빙 할인 방법 하면은 이런 식으로 AI 브리핑에 나온다던가 AI 개요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KB의 생각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컨텐츠에서 기회가 있을 만한 컨텐츠를 발굴을 해서 그 컨텐츠를 개선하고 특정 키워드에서 AI 브리핑이나 AI 오버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출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현대카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2년 가깝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건 단순히 AI를 대응한다,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을 대응한다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블로그를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컨텐트 허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특정 컨텐츠를 보고 뭐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 결과에 나올 수도 있고 특정 어떤 인텐트를 가지고 그 글을 보고 클릭해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는 그 글에 대한 인텐트를 갖고 있는 개인, 그러니까 유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리타게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URL에 방문한 사람들을 로컬라이크 오디언스를 만들어서 뭐 그 오디언스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인앱 메시지,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그 컨텐츠랑 관련된 상품들을 인앱 메시지 같은 걸 띄워가지고 이제 더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유저의 특정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이거를 오가닉 그로스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마케팅을 다 연결시켜서 좀 홀리스틱하게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케팅적인 접근은 이제 정말로 기계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그냥 AI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은 그건 매우 위험한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트래픽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웹사이트 자체의 신뢰가 없어질 수도 있고 신뢰가 없어지면은 챗GPT나 구글이 아예 나중에 이제 인덱스를 해가거나 아니면 랭킹을 올려주거나 인용하는 거에서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든다 하지만 그 자동으로 만든 컨텐츠가 매우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만드는 컨텐츠가 월 뭐 18개에서 많게는 30개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프로그래매틱하게 하면은 사실 뭐 1000개 뭐 욕심 좀 부리면은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예시를 드려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컬리랑 이제 일을 했을 때 일단 어떤 키워드 컨비네이션이 있는지부터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땡땡땡 칼로리 혹은 땡땡땡 효능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키워드를 조합하면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땡땡땡 효능 같은 경우는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칼로리를 가지고 우리가 페이지를 많이 생성을 하자라는 측면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같은 정보는 당연히 제너레이티브 AI로 너무 쉽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만 만들면 AI가 만든 컨텐츠를 다시 AI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만 갖고 있는 데이터나 우리만 갖고 있는 정보를 적절하게 섞어서 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처음에 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색 결과 API 권한을 받아서 이제 특정 뭐 바나나 칼로리다 그럼 바나나 검색 결과 그 리스트를 받아서 여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다이나믹한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고객의 리뷰가 많으니까 그 고객의 리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SEO나 GEO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구매 전환율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CRO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리뷰가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저희가 앰플리튜드로 분석을 했을 때 구매 전환율이 한 8배, 9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계속 생산하고 이 페이지가 더 고퀄리티가 될 수 있도록 그 서비스가 갖고 있는 독점적인 정보나 데이터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그것을 받아올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걸 여기다가 적절하게 도입을 해서 계속해서 확장 가능하게 페이지를 퍼블리시하는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좀 마케팅적인 측면이라고 봤을 때 PR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고 사실 저는 이 PR적인 측면에서의 GEO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브랜드들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들과 함께 이제 좀 TOC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PR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좀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PR이라고 하는 건 물론 PR 매니저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되게 많지만 실무적으로는 미디어 대응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자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주를 이루는데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좀 단순하게 적어도 GEO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에는 여러 가지 파편화된 정보가 있고요. 그 정보를 LLM이 인테그레이트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좀 받아볼 수 있게 뭐 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정보를 취합하고 있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 중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컨트롤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AI한테 프레이밍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전 이게 미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PR을 바라봤을 때 예를 들자면 저희가 글로벌 브랜드랑 함께 이제 POC를 진행을 했을 때 저희 이제 되게 민감한 정보를 좀 다루는 곳이었어요. 소비재인데도.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이제 브랜드랑 그러니까 그 브랜드들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적어도 중립적인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뭔가 제대로 컨텐츠를 배포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일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는 쿼리 팬아웃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질문을 막 파생시켜서 질문을 하고 뭐든지 그 인포메이션 갭이 있는 거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커뮤니티 글을 갖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추론을 해가지고 자신의 추론을 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PR 매니저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 그 갭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보도 자료를 어떻게 하면은 그거에 맞도록 배포를 할 수 있을까도 나올 수가 있고요. 꼭 한국 보도 자료, 한국 미디어의 보도 자료 배포해야 되나? 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LLM은 뭐 특정 지역이나 언어에 뭐 디펜던시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위키피디아를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블로거들과 협업을 해서 뭐 적절하게 그냥 합법적으로 블로거들한테 시딩을 해서 좀 원고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포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시장에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줄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AI 프레이밍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좀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이건 것들을 개선하고 있고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모든 브랜드에 대한 어떤 GU, PR을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과 오퍼레이션 사이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GEO 프렌들리하게 뭐 우리가 웹사이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GEO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총 실행 항목은 24개고 그 3개 카테고리 정도로 정리가 되고 단계별 로드맵은 4개인데 로드맵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뭐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 못 드리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우리 웹사이트에 사람들이 아니죠. AI가 우리 웹사이트에 제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체크리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인용을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더 GEO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인용 최적화를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웹사이트가 신뢰도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우리의 사이테이션을 받아내니까 챗GPT가 우리 걸 인용해주기 때문에 그 신뢰 최적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과 테크만 해도 사실 되게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이고 사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GEO를 다루는 여러 가지 서비스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 와서 저희가 웹사이트를 GEO 프렌들리하게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이 체크리스트에서 뭐 한두 개 정도의 영역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GEO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한 방식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제가 좀 보너스를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좀 GEO 그러니까 뭐 약간 치트할 수 있는 것들 좀 이거를 잘 숙지해 두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부분들 이거를 좀 그냥 팩트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외부 리서치랑 내부 리서치를 했을 때 좀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구글 랭킹이 높으면 AI도 더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인과관계라는 건 아니고요. 상관관계인데 그 뜻은 뭐냐면 GEO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SEO의 확장된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구글에서 1위로 랭킹된 URL은 어떤 챗GPT나 다른 LLM에서 사이테이션 될 확률이 거의 이제 40% 이상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그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AI는 굉장히 많은 페이지와 URL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채택되는 확률은 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사이테이션가 그 트러스트 옵티미제이션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건 매우 좋고 우리의 웹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웹사이트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바꿔놨어요는 그냥 한 가지의 그냥 되게 마이너한 뭐 어떨 때 메이저하지만 적어도 전체 거시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한 활동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웹사이트랑 우리의 컨텐츠가 되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 30개 정도 도메인에서 거의 70%의 사이테이션이 나와요. 그 뜻은 우리 만약에 이 30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30%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경쟁사들, 그러니까 경쟁 이제 뭐 URL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별로 좀 경쟁률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산업에 속해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경쟁이 좀 심한 곳에서 혹은 약한 곳에서 경쟁을 하는지를 좀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좀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컨텐츠를 작성해야 되는가 측면에서는 길은 상세하고 길수록 좋아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확률적으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글을 이런 구조로 쓰면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핵심 그러니까 두 가지이죠. 그러니까 글 잘 쓰는 사람이 글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AI는 위에서 아래로 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이 페이지를 못 읽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요약은 항상 위에 두고요. 그 다음에 에비던스를 두고 마지막에 상세 디테일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AI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좋은 컨텐츠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근데 좋은 컨텐츠라고 하는 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럼 그 좋은 컨텐츠를 주관적인 걸 우리는 어떻게 정리했냐 했을 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되게 독특한 관점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비평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로는 아까 컬리 케이스처럼 우리만 갖고 있는 정보나 우리만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만들면 글 쓰는 사람도 그리고 그다음에 그 페르소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글을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특히 이제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저희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예를 들면 30대 여성이 있고 자동차를 구매한다가 과거에 우리가 흔히 해오던 페르소나다라고 보면은, 사실 이 페르소나는 훨씬 더 디테일해야 돼요. 예를 들면 32살인데 연봉이 9,600만 원이고 우리가 내 차의 예산은 8천만 원 정도인데 나는 그냥 브랜드가 중요해. 그래서 뭐 메르세데스 벤츠 SUV, 그다음에 색상과 브랜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시내 출퇴근 편도로 한 15km, 주말 교회 캠핑은 월 1회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페르소나를 위한 글을 쓰면은 훨씬 더 더 좋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5가지로 정리를 드리면, 핵심은 앞에 30% 배치를 하고요. 문단에 이제 두 번째 문장에 팩트를 넣고 단정적인 언어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 근데 이거 금융 쪽에서는 쉽진 않아요, 3번은. 근데 할 수 있으면 단정적인 언어로 쓰는 건 매우 중요하고, 질문 답변 구조를 좀 활용하고 이제 엔티티密도를 높여라. 그래서 브랜드나 제품명, 인물,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들을 매우 촘촘하게 쓰면 좋다라는 건데, 이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그냥 글 잘 쓰는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이 있고, 특히 기자님들이 글을 쓰는 방식하고도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냥 컨텐츠를 잘 쓰시면 된다,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의를 하자면, 결국 GEO는 구글 검색에서 검증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생성한 확장 쿼리에 대응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를 문서 상단에 배치하여 분야별 30개 권위 있는 도메인 그룹에 진입한 전략입니다. 되게 길죠?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치기 전에 딱 진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기술 좋아하고 저희 공동 대표님도 기술 되게 좋아하고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은 트렌드예요. 작년에 LLM하고 올해 LLM하고 내년에 LLM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프로덕트고, 인터페이스나 UX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GEO를 잘할 수 있지를 기술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그냥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뿐이다. 그럼 내년에는 이 트렌드가 바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대응하기 쉽지 않아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안티프레이즈라는 건 뭐지? 저랑 공동 대표님이랑 앉아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는 활동이 LLM이 좋아질수록 더 가치 있어지는 건 뭐야? 안티프레이즈란 건 뭐야 했을 때, 그냥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LLM이 좋아질수록 이 컨텐츠는 더 빛을 발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저희는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치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얼마나 만들 수 있냐는 좋은 GEO 활동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말씀을 드리는 건, 결과적으로 저희는 마케팅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시장하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시장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었을 때 가치 있는 글을 쓰고 만들고 제공을 하면 어느 누구나 더 좋은 GEO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